제가 힐링 매니저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남편을 어떻게 보면 믿고 재테크한 거잖아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만하시니까 그렇게 밀어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 드는데 누구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래 뭐 아내가 벌어서도 생활 감당하니까 남편 몇 년 더 밀어줘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빠듯빠듯하지만 이것은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성공해야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끝에 어려움을 어렵게 살 걸 감당하고 투자하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후원되는 게 있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여력이 있었었던지.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어떤 후원이나 원조는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요. 예. 5년 동안 연락도 끊고 살았으니까요. 그랬어요. 네. 전혀 후원이나 원조는 받을 수가 없었고 오로지 제가 이제 모아놨던 돈 조금으로 가지고 남편은 아예 돈이 없었으니까 네. 월세 시작했어요. 월세라요? 네. 월세를 살았고요. 넉넉한 거와 네. 쪼들리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소나타를 탄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랜저 타는 사람을 보면 난 쪼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랜저 타는 사람이 또 소나타 타는 사람을 보면 나는 넉넉한 거 같잖아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소나타 타는 사람이 피코 타는 사람을 보면 그죠? 난 넉넉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기는 마음 먹기 날린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둘이 같이 월급 받아서 대한민국이 네.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네.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네, 물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능하죠. 네. 호텔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는 못하고 네.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요. 네. 삼겹살 정도는 먹는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게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렇죠. 차이죠. 근데 남편이 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못 가지고 올 때 그때는 오롯이 제 월급만 가지고 살았어요. 네. 근데 그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왔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더 주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네.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곳까지도 출퇴근을 하고 다녔어요. 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충당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밑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확신 없죠.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잘 될지 못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 내가 점쟁이고 네. 그걸 봐서 남자를 고르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네. 저는 항상 남편에게 네. 용기를 많이 줬어요. 희망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죠. 용기를. 네. 이 사람이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학벌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슨 가능성이 보였겠어요? 네. 전혀 없죠. 하지만 세 가지를 봤거든요. 네. 이 사람의 자상함과 네. 그 다음에 성실함 네. 그리고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신뢰. 신뢰. 네, 그 세 가지를 봤어요. 그 세 가지가 있다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당신은 이거야라는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비하하시는 항상 가정 형편을 얘기해본 적도. 그럼요. 뭐 당신 결혼하면서 뭘 해가지고 왔냐? 네. 니네 집에서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남편의 기를 죽이는 거고요. 남편 자체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믿어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데 그런 마누라를 보면서 네. 어떻게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 마누라를 위해서라도. 네.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도 아침 7시면 출근하거든요. 네. 오너지만. 네. 오너지만 지금도 아침 7시면 출근하고요. 제일 먼저 출근하고요. 네. 눈만 뜨면 출근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네. 제가 돼준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이미 결혼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좀 유념하고 드려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사가 좀 복잡한 것도 있는데 보면 결국에는 서로를 믿어주지 못했다. 없는 것만 탓했지 그 속에 있는 아까 말했던 성실성이나 또 신뢰성이나 또 하나가 뭐예요? 자상함.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 많은데 물질 맞는 게 살다 보니까 묻혀가지고 이것이 소홀히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데 오늘 김민정 강사님 이제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그게 정말 사실이고 그게 정말 파워인 걸 제가 느끼겠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인터뷰를 통해 듣지만 뭐 저한테 해주는 얘기처럼 들리고 용기도 많이 생기고 정말 한번 남편분 한번 꼭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남편분이 이제 엄청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명절 때 되면 더 그럴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 성공했잖아요, 남편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위치에 올라와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있었을 때 김민정 강사님한테 해주는 이야기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여보 지금까 나를 믿어서 고마워 아니면 어떤 애정 표현 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 네. 3년 전에 제가 20년간 했던 일을 적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네. 이제 네가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돼. 이제 나는 네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 네. 10년 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내조하느라고 고생해준 거 알고 있어. 네. 이제는 내가 네 꿈을 후원을 해줄 테니까 네. 네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멋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네. 제일 저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제 남편. 네. 그래서 고맙게도 제 꿈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말이 이제 인과응보 법칙이라 하잖아요. 제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민정 강사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내가 남편을 먼저 꿈을 키워주고 또 드림워커가 된 남편이 또 드림워커 또 아내에게 그 꿈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김미경 강사님 말한 것처럼 정말 부부는 부모인가 봐요. 또 부모여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네, 것처럼 그렇죠. 부부도 서로를 포기를 하면 안 되죠. 아 정말 오늘 큰 걸 마음에 담고 갑니다. 네, 마지막으로